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2025학년도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듣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수록 집중해서 잘 듣는다면 알찬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주세요. 교육과정 설명회의 목차를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2025학년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첫 세대인 만큼 이번에 설명을 잘 듣고 고등학교 3년을 보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나눠드린 선택과목 안내서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로 6월 11일 수요일에 진행할 선택과목 박람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첫 세대인 만큼 제대로 알아야 하겠죠?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인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대전환, 기후, 생태환경,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 등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생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란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그 학점들을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듣는 1학년 공통과목이 바로 기본학력을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공통국어, 공통영어, 공통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등등 공통과목을 들으면서 기초소양을 쌓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있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러분은 본인의 흥미와 적성, 진로에 따라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이수 기준, 즉 수업 출석률과 수업을 얼마나 잘 따라갔느냐, 즉 성취 수준을 기준으로 이수와 미이수를 판정하고 이수 판정을 받은 학점들을 누적하여 기준 학점인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가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이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 올해 전면 시행되는데 여러분들이 학점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학점의 의미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점은 한 과목을 얼마나 배웠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통합사회 1, 지금 우리 배우고 있죠. 이게 일주일에 몇 번 들은 과목이죠? 4번 들었죠. 그쵸? 그러면은 통합사회 1은 우리가 4학점 과목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면 여러분이 3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총 합점은 192학점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변화하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졸업 요건이 바뀝니다. 작년 형아들은 출석률만 만족하면 졸업할 수 있었으나 여러분은 과목별로 출석률은 물론이고 성적 기준까지 충족하여서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지 졸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 이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업 일수의 3분의 1을 출석하여도 학업 성취율 40%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졸업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학생 개별 시간표가 만들어집니다. 현재는 1학년 모든 학생이 같은 과목을 듣지만 추후 수강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학기별로 들을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 즉, 내년부터는 같은 반 친구들이 서로 다른 시간표로 수업을 듣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신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절대평가 방식인 성취도와 상대평가 방식인 등급제가 같이 생활기록부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내년부터 들을 과목들을 잘 선택하려면 어떠한 교과목이 있는지 잘 알아야겠죠. 교육과정에 따르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화면과 같이 크게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고인 우리 삼척고등학교에서는 보통교과를 배우게 됩니다.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고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 융합선택으로 나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율 및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화면의 오른쪽 표를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예체능, 과학탐구실험, 3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사회과학 융합 선택을 제외하고는 절대평가, 즉 성취도 ABCDE와 상대평가 1등급에서 5등급이 같이 함께 병기되어 성적이 산출됩니다. 작년 형아들은 상대평가를 사용을 해서 누가 더 잘했는지 등급으로만 판단을 했다면 올해 여러분들은 누가 더 잘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과목을 어느 정도로 본인이 수행하였는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형아들은 1에서 9등급으로 성적을 엄청 세세하게 나누었다면 올해 여러분들은 1에서 5등급으로 좀 널널하게 나누었고 이 변화는 세세한 등급 가르기보다는 평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어떠한 자세로 얼마나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지 적극성도 함께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적극성은 여러분이 평소 하는 모습을 보고 교과 선생님이 판단하여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꼭 졸업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학점이수 인정 기준을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다고 졸업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졸업을 위해서 각 교과별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 40% 이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시간표에 있는 자율, 동아리, 진로, 수업 역시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성취도 I에 해당하게 된다면 해당 과목 미이수 처리됨을 반드시 인지하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선생님, 저는 도저히 성취율 40%를 못 넘을 것 같아요. 저 평생 고등학생인가요? 답이 무엇일까요? 졸업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0점을 넘지 못했다고 바로 즉시 미이수를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 수업의 최소한의 성취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40점 미만인 학생들은 학기 말 방과 후와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프로그램 참여도 과제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이수했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올해부터 모든 과목에 대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 해당 과목의 학기 말 성적, 즉 1회고사, 2회고사 수행평가를 모두 합산한 성적이 40점이 되지 않을 경우 무더운 여름방학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도 열심히 안 할 경우에는 졸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최성고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앞으로 남은 2회고사와 수행평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기본 안내는 끝났고 지금부터는 선택과목 안내서 책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를 지금 꺼내주세요.
표지를 넘기면 학번과 이름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바로 당장 학번과 이름을 써주세요. 이름을 다 쓴 친구들은 한번 책자를 넘겨볼까요? 책자의 1쪽에서 16쪽까지는 선생님이 방금 앞에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 가서 한 번 더 읽어보는 것을 숙제로 내겠습니다. 지금은 책자 18쪽과 19쪽을 펼쳐봅시다. 선생님이 PPT에도 계속 책자 페이지를 써 놓을 예정이니까 PPT도 같이 보면서 설명 들어주세요. 페이지 18쪽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겠습니다. 편제표란 여러분이 3년 동안 어느 학년에 어떤 과목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수업할지가 나와 있는 계획표예요. 이 편제표를 잘 이해해야지 과목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제표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나와 있는 편제표는 학교 지정 과목이에요. 이 과목들은 삼척고등학교 학생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과목들로 여러분 모두가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1학년에는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한국사, 통사, 통과의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죠. 이 모든 과목들이 다 학교 지정 과목입니다. 2학년에는 국어, 그러니까 문학, 화법과 언어, 수학, 대수, 미적분, 영어, 영어 1, 영어 2, 스포츠 생활이 학교 지정 과목입니다. 1학년보다는 학교 지정 과목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학년도 한번 같이 볼까요? 3학년 쪽에는 어디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나요? 그렇죠. 독서와 작문, 확률과 통계, 영어 독해와 작문,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이렇게가 학교 지정 과목이에요. 그러면 학교 지정 과목 외에 나머지 과목들은 여러분이 선택하여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에서 이 표에서 한번 여기 PPT에 파란색으로 네모칸 쳐져 있는 곳을 볼까요? 맨 오른쪽에는 이수학점과 필수학점이 나와 있는데요. 이수학점은 삼척고등학교 학교 지정 과목을 들으면 이수하게 되는 그 학점이고, 필수 이수학점은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학점 수입니다. 한번 이수학점과 필수 이수학점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교과가 이수학점이 모자란가요? 그쵸. 예술교과는 필수 이수는 10학점을 들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지정한 거는 4학점밖에 되지가 않네요. 즉 6학점을 더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여서. 그리고 또 기술과정, 정보, 교양, 제2외국어, 한문도 다 합쳐서 총 16학점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만 듣는다면 10학점밖에 채우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점이 모자란 예술, 그리고 기술과정, 정보, 교양, 제2외국어, 한문 이걸 다 합친 학점은 여러분이 해당 과목을 수강해서 채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19쪽을 보겠습니다. 19쪽. 내년 1학기 사회, 즉 여기 2학년 1학기에 보이시죠?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총 8개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3과목을 선택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예술 쪽을 보면 음악 연주와 창작, 미술 창작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듣습니다. 제2외국어는 중국어, 일본어, 언어생활과 한자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듣게 되는데요.
중국어 선생님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본어 또는 언어생활과 한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중국어를 꼭 듣고 싶다면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권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 빨간색, PPT에서 빨간색이 1학기이고 파란색은 2학년 2학기 때 듣는 과목이거든요. 2학기 과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회 과목에는 한국지리 탐구, 동아시아 역사기행, 법과 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그리고 과학은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 지구 시스템 과학, 총 사회과학 9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듣습니다. 예술 보겠습니다.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듣습니다. 제2외국어 및 한문을 보면 중국 문화, 일본 문화, 한문 중에서 하나를 듣는데 1학기, 그러니까 2학년 1학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어 선생님을 구하기 어려워서 중국 문화는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학기별로 과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3학년 또 볼게요. 3학년. 3학년이 되면요. 1학기에는 국수형 과목들 중에서 택 2, 그리고 사회과학 과목들 중에서 택 3,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칸 쳐져 있는 곳이 3학년 1학기, 그리고 2학기에는 국수형 중에 택 5, 사회과학에서 택 4를 해야 합니다. 선택할 것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1년이 아니라 학기별로 또 나누어 있어서 너무 복잡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렇게 선택하지만 올해 3학년 과목까지 어떻게 수강해야 할지 좀 설계를 해놔야지 대학 입시에 유리합니다. 근데 또 선택을 하는 와중에 필수이 수학점은 채웠는지 확인도 같이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이 3년 동안 필수이 수학점은 채우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는 너무 머리 안 싸매도 되고 그냥 선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좀 혼란스럽죠? 선택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의 진로를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 진로에 따라서 선택할 과목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의 선택 과목 결정이 대학 진학과 긴밀하게 연결되므로 과목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학은 여러분에게 대학교에 오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이것만은 꼭 배워왔으면 좋겠다 하는 과목들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놔요.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에 표를 보면 학과별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존재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핵심 과목은 학과에서 배우기 위해 필수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으로 만약에 여기 있는 과목들을 듣고 오지 않으면 대입에서 감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여기 오른쪽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배우기 위해 가급적으로 이수하면 좋을 것 같아 하는 것으로 만약에 듣고 온다면 가점, 즉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자연 계열만 핵심 과목이 있지 않고 인문사회 계열 역시 핵심 과목이 있어요. 대학과 학과별로 권장 과목은 너무 다양해요. 따라서 본인이 직접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고민하고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진로가 뚜렷하지 않다면 자신이 선호하는 계열 정도는 고민을 해서 그 계열에서 요구하는 과목은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자연공학 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2학년 1학기 물화, 생지, 과학 과목을 2개 이상 듣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래요? 공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 공학 계열은 특히 수학 교과를 위계에 맞춰서 골라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무조건 듣잖아요. 이 1, 2를 들은 사람만이 2학년 1학기의 대수라는 과목, 그리고 2학기 때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대수를 선택한 사람들이 뭐 이산수학, 경제수학, 기하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 미적분 1을 들은 사람만이 미적분 2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계를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과학교과도 마찬가지인데요.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를 들은 학생들만이 2학년 1학기에 물화생지를 들을 수 있고, 물리학을 들은 학생들이 또 2학년 2학기에 역학과 에너지 또는 3학년 1학기에 전자기와 양자 수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계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학에서도 그 위계성, 즉 계열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물리학을 안 들으면 2학년 2학기에 역학과 에너지를 선택하지 못한다. 이것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자연 계열 또는 공학 계열에 관심 있는 경우에는 2학년 1학기에 수학, 과학 이런 과목들을 최소 2개 이상 들어놓아야지 2학년 2학기, 3학년 선택 과목 폭이 넓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또는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듣고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공동교육과정 혹은 강원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간 또는 대학 연계 또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삼척에 있는 다른 학교, 삼척여고나 319 또는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교, 강원대 이런 데서 또는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화상 수업으로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은 정규 교과이기 때문에 성적도 나오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써집니다. 학기별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 온라인 학교는 필요한 과목을 본인이 직접 미리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 기간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하면 내가 원하는 과목 수업을 다음 학기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규 교과로 성적이 산출되고 과색들도 학기 단위로 기록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과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나타내므로 대입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중에서 관심 있는 과목이 혹시나 있다면 책의 21페이지를 읽은 후에 공동교육과정과 강원 온라인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성실하게 수강하지 않으면 미이수가 뜨기 때문에 성실하게 할 수 있는 학생만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 진로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답은 괜찮습니다. 왜냐? 지금부터 3년 동안 동일한 진로로 쭉 생기부를 채운 학생과 3년 동안 확고한 진로 없이 다양한 분야를 탐색한 학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는 진로를 확고히 정한 사례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1학년 때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2학년 때 경영학과를 목표로 세우고 확통, 경제, 정치와 법의 과목을 선택해서 경영 주제에 다양한 활동을 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3학년으로 진학해서는 기업 경영이라는 구체적이면서도 깊은 주제를 설정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희망은 없지만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그 편리하게 만드는 그 목표를 이루는 다양한 활동을 한 친구도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과학기술로 접근해서 과목 선택과 활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화생 이렇게 1 다 듣고 2까지 들은 거 보이시죠? 자,
두 학생은 모두 대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진로가 확고한 친구는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 활동을 하면 되고, 진로가 확고하지 않아도 넓게라도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직접 만들어 왔어요. 만약에 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목표를 1학년 때 정해요. 이게 구체적인 진로는 아니죠. 그래서 2학년 때, 그 중에서 나는 청소년을 돕겠다라고 더 깊게 갑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최종으로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과목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활동들을 해도 되고, 또 반대로 세상의 불편한 현상을 개선하고 싶어 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특히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컴퓨터 관련 문제를 개선하고 싶어 라고 2학년 때 이렇게 폭을 좁히고, 3학년 때는 컴공 또는 기계공학과를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관심 분야를 어쨌든 설정은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진로는 아니더라도 관심 분야를 꼭 설정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책자에서 26쪽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졸면 안 돼요. 26쪽으로 오세요. 26쪽. 진로를 정하라고 했다고 꼭 한 개의 학과만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와 비슷한 학과도 분명 대학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영학과를 꿈꾸는 학생은 꼭 경영학과 이렇게만 준비하지 말고 경영학과와 비슷한 교과목을 배우는 소비자학과나 식품자원경제 등 다른 경쟁률이 조금 더 낮은 학과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책자에서 20페이지. 20페이지에는 과목 선택 시에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유의사항 꼭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28쪽에서 29쪽에 보면 Q&A로 풀어보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입시에 관한 질의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33쪽부터는 선택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으니 반드시 과목들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3년 동안 들을 과목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과목 선택은 너무 어렵고 힘든 게 당연합니다. 고민이 있거나 잘 모르겠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임선생님 또는 관련 교과 선생님에게 꼭 질문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6월 11일에 진행하는 선택과목 박람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선택과목 박람회는 잘 모르는 교과목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과목을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택과목 박람회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하루 종일 진행합니다. 1에서 3교시에는 학교 본관에서 교사 멘토링을 진행하고 4교시에는 1차 수강 신청을 합니다. 5에서 6교시에는 수강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받습니다. 박람회는 여러분이 직접 궁금한 과목에 대해 알려주실 선생님을 찾아가고 설명을 듣는 자리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안내에 따라 원하는 교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사 멘토링과 교사 컨설팅을 참여할 때마다 확인 도장을 받고 이 도장의 개수로 6월 11일 출석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1에서 3교시에 하는 교사 멘토링은 여러분이 수강하고 싶은 또는 고민되는 과목에 대해 교과 선생님의 과목 설명을 듣는 시간이에요. 학교 본관에 있는 교실에 찾아가서 한 교시당 4회의 멘토링을 들으면 됩니다.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과목을 미리 정해서 멘토링에 참여해야 하고 도장을 받아야지 여러분의 출석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5, 6교시에 하는 교사 컨설팅은 여러분이 4교시에 1차 수강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강 신청한 것을 바탕으로 교과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더 확고히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강 신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6월 11일 4교시
책자 30쪽과 31쪽에는 학기별로 선택해야 하는 과목 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여기 30쪽에는 2학년 1학기 2학기, 31쪽에는 3학년 1학기 2학기가 나와 있거든요. 어떤 과목을 들을지 체크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거, 본인의 진로 또는 본인의 관심 분야를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책자에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는 실제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수강 신청은 여기 이 사이트에서 합니다. 해당 사이트와 아이디, 비밀번호는 박람회 날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6월 11일 4교시부터, 여기 7이라고 쓰여 있는데 4교시로 정정하겠습니다. 4교시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수강 신청은 수요 조사를 겸하는 수강 신청으로 수강 인원에 따라서 신청한 과목이 폐강될 수도 있어요. 폐강된 과목은 다시 수강 신청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2학기에 수강 신청 변경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 과목에 따라서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번에 하는 수강 신청을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명해야 할 내용은 다 마무리되었는데요. 당부를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일단 책자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6월 11일에 꼭 가져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친구 따라서 신청하지 말고 자신의 진로에 맞게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고민하는 과정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나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다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던지 또는 1층 교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명의 영상은 유튜브에 당분간 그대로 둘 예정이니까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은 담임 선생님께 링크를 받아가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